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으로 물리학2 알짜힘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벡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 안 했던 벡터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이가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벡터의 차가 많이 쓰이냐? 선생님이 그때는 처음에 답으로는 벡터의 차가 많이 안 쓰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벡터의 차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짜임 구하기, 오늘의 핵심 내용인 알짜임 구하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짜임 구하기는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빗면에서의 알짜임, 매달린 물체에서의 알짜임, 그 다음 이 알짜임들을 공부할 때 나는 물리량이 수직 항력과 장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세 예고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예상 시간을 선생님 한 35분 예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20분 예상했다가 35분까지 갔었죠. 오늘은 처음부터 35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평면상의 두 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F1이라는 벡터랑 F2라는 벡터를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벡터의 시작점 두 개를 하나로 모읍니다. 먼저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걸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이 빨간 걸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옮기고 여기는 파란 걸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뒤에 여기 있는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 그은 얘가 바로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얘가 바로 합성 벡터가 되는 거죠. 합성 벡터. 이 벡터를 합성한 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요 합성한 힘 F 벡터는 F1하고 F2를 더하면 요 벡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두 힘을 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만 그리면 되고,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싫다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다 그린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렇게 간 애를 여기부터 바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합성 벡터다. 그래서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합성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를 합성할 때 우리가 합을 주로 다루는데 두 벡터의 차를 한번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벡터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우리 물리학2에서는 어디에 이런 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벡터의 차는 변화를 다룰 때, 이 벡터의 변화를 다룰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가 요 밑에 보면 위치의 변화가 있고, 위치의 변화, 변이를 이야기할 때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는 결국은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가속도를 구할 때 이 속도의 변화를 구할 때 벡터의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벡터의 차를 구하는 법은 이것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A 벡터랑 이렇게 B 벡터가 있습니다. B 벡터. 그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이건 어떻게, 이때는 이거는 요 그림상으로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는 요걸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방향을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랑 이 마이너스 B 벡터랑 A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내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바로 일로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벡터.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이게 A 벡터고, 그럼 이걸 다시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에 하면 이거의 차를 구하면 어떻게 여기다 그릴 수 있을까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니까
이제는 A 벡터의 방향을 바꿔야 되죠. A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A 벡터의 방향을 바꾸면 A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삼각형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 하면 이 A 벡터의 끝에서부터 B 벡터 끝까지 화살표 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차라는 거는 이 차라는 거는 방향을 바꿔서 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 이 변위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첫 번째 위치, 여기가 S1 벡터, 여기가 S2 벡터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라는 거는, 이 변이라는 거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는 거죠. 이거 뒤에 또 우리 변이할 때 다시 배울 건데, 그래서 S2에서 S1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S2에서 S1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2벡터가 되는 거죠. 2벡터. 이 벡터가 바로 변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이게 V2이다. 이게 V1이다. 그럼 요 속도 변화는 얼마냐? 그 속도 변화 델타 V는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 결국은 이 벡터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변화를 구할 때, 어떤 값들의 변화를 구할 때는 벡터의 차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벡터의 분해는 그 친구들이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벡터의 분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벡터라는 거는 요 두 개의 벡터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합성된 이 벡터는 우리가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이 벡터랑 1번 벡터랑 2번 벡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얘를 만드는 두 벡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이 벡터랑 이 벡터도 여기 있는 이 벡터랑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파란색 이 벡터랑 이 벡터도 여기 있는 이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만드는 두 개의 벡터 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삼각형법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요거 더하기 이거도 결국은 이 벡터인 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도 이 벡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 벡터 하나를 분해시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힘들로 분해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요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직각으로 있는 두 힘으로 분해하는 게 제일 쉽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힘을 분해할 때는 항상 수직인 두 힘으로 분해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힘으로 분해시키면 이 각도가 나올 거고, 이 각도가 세타로 나올 거고, 그러면 이 X성분의 힘은 결국은 이 성분의 요 F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F의 사인 세타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를 분해시키고 그 분해된 성분들의 크기 또한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강의랑 그 다음에 지금 이 복습하는 내용들을 다시 잘 살펴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알짜힘을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짜힘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알짜힘은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고도 합니다. 알짜힘과 합력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합하여 나타낸 한 개의 힘, 하나의 힘을 알짜힘 또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힘이 있는데 그걸 한 개의 힘으로 나타내면 도대체 어떤 힘으로 나타낼 수 있냐? 그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 1에서 했던 나라는 방향의 두 힘이 작용할 때는 알짜힘은 지난 시간에 구할 때 엄청 쉬웠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F1 벡터랑
여기는 F2 벡터랑 두 개를 합쳤을 때 R자임을 우리가 그려봐라 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두 힘을 더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더하니까 지금 이 화살표를 그린다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의 이 빨간색 길이의 3배로 요만큼 이게 합성된 잠시만요. 이게 합성된 벡터가 되겠습니다. 합성된 R자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F1 더하기 F2 이렇게 이게 R자 힘 또는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F1 이 힘하고 이 힘을 두 개를 합치면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라 그랬습니다. 빼고 방향은 큰 쪽으로.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한 2배 정도 되니까 R자 힘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왼쪽 방향으로 이 정도의 크기의 R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힘이 바로 R자 힘이고 이거는 F1하고 F2를 더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란한 방향의 두 힘은 같은 방향이면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빼서 큰 쪽으로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평면상에서 이렇게 세타만큼 각을 이루면서 두 힘이 작용할 때는 이때 R자 힘은 어떻게 구하냐? 이건 벡터의 합성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법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 요 대각선 힘이 요게 바로 R자 힘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건 R자 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런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찾아야 됩니다.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이 힘들을 벡터 합을 시켜가지고 R자 힘을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물리학2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에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험하기 전에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R자 힘을 금방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3N 두 힘을 여기 45도, 45도, 그러니까 총 두 힘 사이는 90도 각도가 되게 하는데 X축으로부터 하나는 45도, 하나는 같은 각도로 벌어진 상태로 3N씩 힘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물체가 하나 있다면 물체를 잡아 당기겠죠. 그럼 물체가 끌려가겠죠. 그럼 이 물체가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겠냐 이걸 한번 예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요 두 힘의 합력을 구하고 R자 힘을 구하고 요 3N R자 힘을 구하고 이 R자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R자 힘의 반대 방향의 힘 하나를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 3N과 3N이니까 이 둘의 R자 힘을 먼저 구해보면 합력을 구해보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3N이고 여기도 3N이니까 이게 45도. 그럼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3루트 2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3루트 2 뉴턴의 힘이 이 두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 물체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하나 더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루트 2 뉴턴의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힘하고 같아지니까 물체가 평형을 이루겠죠. 힘의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정지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3.4N하고 2N하고 이렇게 하나는 X축에 대해서 30도, 하나는 X축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R자 힘이 어디가 될 거냐? 이 두 개의 합력이 어디가 될 거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요게 R자 힘이죠. R자 힘. 합력이 됩니다. 합력. 그럼 요게 2대 1대 루트 3이죠. 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에 해당되는 게 2N이니까 이게 2N이니까
그럼 이거는 요 R자임은 4N이 되겠네요. 4N. 이게 각도가 30도, 60도, 90도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4N짜리 힘입니다. 4N짜리 힘.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냐? 이거 이 물체를 안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쪽 방향으로, 요거하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체는 안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힘을 줬을 때 이 두 힘의 R자임을 구하고 이 R자임을 구해내서 또 다른 물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R자임 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기. 몇 가지 상황, 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R자임 구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수평면 위에서 정지한, 수평면 위에서 정지한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려면 R자임이 얼마여야 됩니까? R자임 얼마? 네.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 보면 F는 ma 있죠. F는 ma. 그래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한다는 말은 이 가속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속도가 없으려면 R자 힘이, 여기는 R자 힘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R자 힘은 0입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이게. 그럼 이거 일단 다 쌤이 한번 지워볼게.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거나,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데, 그럼 R자임이 0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들이 도대체 뭐가 있고, 이 두 힘들이 어떻길래 R자임이 0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힘이 중력입니다. 중력은 여기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중력의 크기는 mg.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중력의 크기는 mg입니다. 이게 중력. 그러면 물체에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정지했다 그랬으니까 이 물체에 누군가가 또 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줘야 되죠. 위로 떠받쳐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한테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위쪽으로 주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요 아래로 당기는 mg만큼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럼 이 힘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냐면 여기 있는 바닥이 주는 거죠.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주게 됩니다. 떠받치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 위로 바닥이 떠받치는 요 힘을 뭐라 부르냐? 이걸 수직항력이라 부릅니다. 수직항력.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대문자 n으로 씁니다. normal force 해서 n으로 씁니다. n.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고, 수직항력의 크기는 여기 선생님이 써놨다시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왜 생겼냐면 이 물체가 바닥을 눌렀기 때문이죠. 그럼 이 물체는 바닥을 왜 눌렀냐? 지구가 이 물체를 mg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구가 이 물체를 mg만큼 잡아당겨서 물체는 바닥을 mg만큼 누르게 되고, 그러면 바닥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를 위로 mg로 떠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딱 따져보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mg 중력이 있고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 강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물체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말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두 개의 R자 힘을 이 작용하는 R자 힘을 합치면 빵이 된다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내용이. 다시 한번 잘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다시 되돌려서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직 항력을 배웠습니다. 이 수직 항력은 말에서 나타나다시피
항상 바닥과 수직을 이룹니다. 수직. 그래서 이름이 수직 항력입니다. 그럼 수직 항력이라는 거는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럼 수직 항력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물체가 바닥을 얼마만큼 누르고 있냐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처음 경우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이다. 그럼 이때 질량이 m일 때 이때의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mg입니다. mg.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물체를 이만큼 F라는 힘만큼 줘서 들어 올리고 있다. 약간 들어 올렸다. 근데 바닥에 지금 닿아 있는 거죠. 그럼 이때의 수직 항력은 얼마입니까? 이때의 수직 항력은 얼마일까요? 이때의 수직 항력은 그렇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래는 mg만큼 눌러야 되는데 바닥을 눌러야 되는데 물체가 근데 F만큼 위로 들어 올리니까 mg에서 F를 뺀 이만큼만 수직 항력으로 작용하겠죠. 됐죠?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F-라는 힘만큼 누르고 있다. 그러면 수직 항력이 얼마 되겠습니까? 수직 항력은 원래는 mg만큼 수직 항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mg만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데 이제 거기다 F-를 더 눌러주니까 그럼 이만큼을 더 누르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만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만큼 수직 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 항력을 따질 때는 물체가 바닥을 얼마만큼 누르고 있냐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죠? 수직 항력의 크기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 항력을 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힘.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인데 근데 한 번만 봐놓으면 이건 거의 이제 공식처럼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짜힘을 구하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건 어떤 뭐를 통해서 구하냐면 F는 ma,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이 알짜힘을 구하게 되면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a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물체를 딱 보고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힘을 구할 건데 이 물체는 도대체 몇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나?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입니다. 중력. 왜 또 휘어지지? mg라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걸 다시 그려야 되겠다. 수직으로 정확하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yes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이게 mg라는 힘이 mg라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중력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벡터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 힘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물체는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빗면에 요거하고 나란한 힘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빗면에 수직인 힘 하나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두 힘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빗면에 나란한 힘하고 이 힘하고 요 힘하고 빗면에 수직인 힘 요 힘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중력을 이 두 개의 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지구가 이렇게 물체를 이 방향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힘에 의해서 이 힘을 보니까 이 힘은 빗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 힘하고 빗면에 대해서 수직한 두 힘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빗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라고 할 때 그럼 이 각도는 얼마일까? 이 각도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이 각도가 왠지 세타가 될 것 같죠?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가 세타가 되는지는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 갔냐? 요거랑 이거랑 수직 보세요. 이거랑 수직한 거, 이거랑 수직한 거, 이게 똑같죠? 이거랑 수직한 거. 그러면 요 셈이 x한 이 각도랑 x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x랑 여기는 또 90도니까 x랑 세타랑 합치면 90도가 되겠죠.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x랑 세타랑 합치면 90도. 그럼 여기도 x랑 세타랑 합치면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요 두 개 합쳐서 이 각 합쳐서 90도니까 그럼 여기는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우리 요 x는 잠깐 지우고 띵띵띵띵 x는 잠깐 지우고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요 힘은 우리 아까 힘의 분해에서 살펴봤으니까 요 힘은 지금 여기 힘과 같은 거죠. 요 힘과 같은 거죠. 이 힘은 요 mg의 사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g의 사인 세타 성분과 같고 여기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요 힘은 수직으로 쪼개진 요 힘은 mg에 대한 코사인 힘이죠. 코사인 세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 중력을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빗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빗면을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직 강력을 살펴봤듯이 물체가 빗면을 이렇게 누르면 분명히 빗면도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얼마의 힘으로 밀어 올릴까요?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만큼 빗면도 물체를 위로 올리겠죠. 여기도 역시 수직 강력은 mg 코사인 세타만큼 수직 강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빗면을 mg 코사인 세타로 누르고 있고 빗면이 물체를 mg 코사인 세타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두 힘은 서로 같은 거죠. 같으니까 이 물체는 빗면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 안 움직이겠죠. 그럼 이쪽 방향은 R자임이 빵입니다. 그럼 남은 힘은 도대체 뭘까요? 남은 힘은 2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요 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힘만. 원래 작용하던 중력 중에서 빗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요 힘은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빗면에 대해서 나라는 방향의 요 힘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빗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해보면 R자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고 나면 나중에 외우게 되는 거죠. 빗면에서는 mg 사인 세타. 빗면에서의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 두 힘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때 mg 사인 세타만이 R자임이 된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죠? 이 물체의 가속도는 F는 ma니까 요 F가 mg 사인 세타였으니까 R자임이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이 물체의 가속도는 m이랑 m을 약분시켜 버리면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빗면 위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R자임은 mg 사인 세타, 가속도는 여기 뒤에 있는 요게 가속도 ma니까 이게 g 사인 세타가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타 값에 따라서 이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세타가 90도가 되면 90도 이게 수직으로 서면 사인 90은 1이니까 결국은 mg가 되는 거죠. mg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는 mg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진다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 18쪽에 있는 그 6개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는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순차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한 5분 정도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5분 동안 해본 사람만 이걸 같이 보고 아직 안 한 사람은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다 하고 나서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까 말했지만 mg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쪽 성분, 이게 수평면과 나란한 성분은 mg 빗면과 나란한 성분은 mg 사인 세타,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였죠. 이게 수직 강력이고 이게 나중에 알짜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때 누르는 힘,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은 이거죠. 이거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mg 코사인 세타. 이게 결국은 수직 강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직 강력은 누르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니까 수직 강력도 mg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누르는 힘하고 여기 수직 강력하고 두 개 힘이 같으니까 이거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은 이 힘만 남는 거죠. 이 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 힘이 얼마냐? 이 힘이 바로 mg 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g 사인 세타가 바로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그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고 경사각이 30도, 이 각도가 30도 주어졌습니다. 무게가 8N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봅시다. 그럼 무게라는 거는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중력의 크기. 그래서 중력의 크기고 무게가 결국은 mg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8N 자체가 그냥 mg가 8N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해봅시다. 얘는 질량을 모르는 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여기 이제 g가 9.8이니까 9.8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아까 이 알짜 힘은 이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이 알짜 힘은 mg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g 사인 세타가 알짜 힘이니까 mg가 아까 얼마? 8N. 그럼 8N 곱하기 사인 세타가 30도니까 30도. 그럼 사인 30도니까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죠. 사인 30도. 그럼 2분의 1이네. 사인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8N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4N입니다. 4N. 할 수 있겠죠?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해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에 매달려서, 천장에 있는 실에 매달려서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입니다. 그럼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0N입니다. 0.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왜 구하는 거냐? 이 알짜 힘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실에 작용하는 힘들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실에 매달려서 정지한 물체는 알짜 힘이 0이니까 그러면 요 실에는 도대체 얼마 힘이 작용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에 작용하는 힘들 한번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 그 실험 문제로 해봤던 거, 두 힘하고 이 두 힘의 합력하고 나머지 힘하고 같으면 힘의 평형을 위해서 정지한다 그랬죠. 그럼 이 경우는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 mg의 무게를 가진, 무게가 mg인 마이크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가 요 P점에서부터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 이걸 다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장력은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이 마이크와 연결된 요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크기가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물체 마이크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지금 지구가 mg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럼 실은 얘를 얼마로 당겨야 됩니까? mg로 당겨야 되죠. 그래서 이 장력의 크기는 m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mg니까 mg이고 P점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mg이고 그리고 P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P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P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mg라는 힘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mg라는 힘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위쪽으로 당기는 두 힘은 이쪽 실하고 이쪽 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TA라는 힘하고 TB라는 힘의 합력이, 이 합한 힘이 알짜 힘이 mg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벡터식으로 써보면 TA라는 힘하고 TB라는 힘을 구해보면 이게 바로 T랑 여기 있는 이 T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크기만을 따져보면 TA하고
TB를 합친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mg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 이제 요 마이크하고 요 사이에 요 실을 없애버리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질량이 m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쪽에 작용하는 힘을 T1 벡터, 이쪽에 작용하는 힘을 T2 벡터.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가 되겠죠. mg.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이랑 잘못 그렸네. 그럼 T2, 요게 T2가 되겠죠. T2. 그래서 mg하고 똑같은 힘만큼 위로 이 두 실이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mg만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1이랑 T2랑 합쳐져서 mg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한 물체들은 알짜 힘이 0이니까 이 모든 힘들을 다 합쳤을 때 힘의 합력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이 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힘들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어떻게 찾아내냐, 여기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일단 좀 지우고, 그럼 만약에 여기의 각도를 60도, 여기의 각도를 30도로 해봅시다. 30도. 그럼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직각. 그럼 여기에 mg라는 힘이 있습니다. mg라고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힘하고 이쪽 실 작용하는 두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합력이 나올 건데, 합력. 그럼 이 합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 mg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각도는 대체 요 각도가 몇 도일까? 요 각도. 이 각도는 가보면 이게 60도니까 얘는 30도가 돼야 되겠죠. 30도. 얘는 60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 힘의 크기는, 요쪽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 mg에 대해서 코사인 30도죠. 요 힘은 mg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요 힘은 이쪽 실이 당기는 힘. 요 힘은 mg에 대해서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 mg 코사인 60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만 알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면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mg. 여기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mg죠. 그럼 어느 게 큽니까? 이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줄하고 긴 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짧은 줄, 각도가 커서 줄이 짧게 되고, 각도가 작으니까 줄이 길게 되겠죠. 그럼 줄 짧은 여기서 더 많은 힘을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실이 2분의 루트 3만큼, 여기는 2분의 1만큼만 버텨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와, 시간 진짜 많이 갔다. 그러면 실에 매달려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고 있는데, 선생님 정신없네요. 그럼 여기 보면 아까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여기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그럼 여기 각도를 베타, 여기 각도가 알파가 될 때, 여기 각도가 알파, 여기 각도가 베타면 여기가 이제 나눠봤을 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되겠죠. 그러면 TA라는 거는, TA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T 벡터에다가 요 T의 코사인 베타 성분이죠. 코사인 베타 성분. TB는 T의 코사인 알파 성분입니다. TB라는 거는 T의 코사인 알파 성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이걸 알파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이거는 T의 사인 알파랑 같고, 이거는 T의 사인 베타랑 같은 거죠. 왜냐면 TA 봅시다. TA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TA니까, TA 벡터는 요 알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래서 TA는 요거에 대한 요 사인 알파 값 T에 대한 사인 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암벽을 등반하는 이 사람이 지금 정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지. 그럼 이 사람의 작용하는 힘을 한번 이 사람의 중심을 해놓고 이 사람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줄이 이 사람을 위로 잡아당기겠죠. 이 줄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바닥이 발에서 밀어 올리죠. 이쪽으로 이 대각선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죠?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구가 아래쪽으로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고 이쪽을 밀어 올리는 이건 뭐 수직 항력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힘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힘이 결국은 합쳐져서 빵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60도인 빗면에 무게가 6N인 물체가 줄에 매달려서 정지했습니다.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F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지했으니까 R자임이 빵입니다. 빵. 그럼 일단은 줄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 당기는 힘은 mg 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mg라는 거는 6N이고 mg 자체가 6N이고 sin 세타에는 세타는 60도죠. 그래서 이거는 6N 곱하기 sin 60도. 근데 이건데 원래 이렇게 잡았는데 줄이 이제 이걸 F로 잡아당겼더니 정지했죠. 그러면 이만큼 F로 잡아당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6N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3루트 3N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3루트 3N으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죠. 2번 한 물체에 각각 5N의 힘이 90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평행을 이루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5N하고 5N이 서로 90도로 지금 작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평행을 이루는 힘을 구하려면 일단 이거의 합력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의 합력을 구해보니까 이쪽 방향. 그럼 45도 되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건 5루트 2 N의 힘이 이쪽 방향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평행을 이루려면 반대 방향으로 5루트 2N만큼의 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행을 이루는 힘은 5루트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하니까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0. 그래서 그 R자임이 뭐가 있냐? mg랑 중력이랑 수직항력인데 이 수직항력 크기가 역시 mg. 이 두 힘이 같아야 정지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빗면에 놓인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데 이 중력을 빗면과 나란한 성분하고 빗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빗면의 수직인 성분은 이 빗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고 그럼 빗면을 누르는 성분의 힘은 mg 코사인 세타. 빗면과 나란한 성분 요거는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빗면 mg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 수직항력과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요 힘만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R자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자 힘은 mg 사인 세타가 R자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에 매달린 경우에는 여기로 중력이 mg만큼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로 장력 T1, 여기로 장력 T2가 작용하죠. 그럼 T1하고 T2하고 합쳤을 때 요게 T1하고 T2하고 합친 건데 이게 크기가 mg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mg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각도를 알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알면 우리가 이 각도랑 이 각도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힘이 mg니까 T1은 mg에 대한 코사인 베타, T2는 mg에 대한 코사인 알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지했으니까 당연히 요 힘하고 요 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R자 힘을 구하는 힘의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 R자 힘을 구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과제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볼 건데 이 과제를 잘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이를 적은 후에 사진을 찍어서 리로스쿨에 글쓰기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물체의 평형 중에 돌림힘하고 지뢰, 무기중심, 안정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안녕. 오늘 힘들다 그죠? 안녕.